휴림 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오늘도 휴림 로봇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이 국내 로봇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정체기를 겪는 사이 홀로 매출 1,300억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2021년 273억 원이었던 매출을 4년 만에 1,331억 원으로 무려 4배 넘게 끌어올린 건 물론이고 전체 매출의 40%를 해외에서 거둬들이며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인데요. 이 숫자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닌 왜 로봇 산업의 판도를 바꿀 진짜 글로벌 레버리지인지 그 핵심 전략을 지금 바로 팩트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K로봇이 모두 국내 내수에만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자동화 투자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국내 산업용 로봇 수출은 한때 35% 이상 급감하며 로봇 섹터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휴림 로봇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중국과 동남아라는 성장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지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 3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수출 비중 4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로벌 레버리지의 실체입니다. 둘째, 중국 동남아에서 쌓은 레퍼런스가 왜 진입장벽이 되는지 거점 선점이고요. 셋째, 산업용부터 물류 AMR까지 확장하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어떤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하는지 플랫폼 전환입니다. 이 세 축을 이해하면 휴림 로봇을 살펴볼 이유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흐름 느끼셨을 거예요. 중국 제조업이 자동화를 가속하고 동남아 신흥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뉴스 말이에요. 이 수요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현지 레퍼런스를 먼저 쌓은 기업입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6년 기준 약 74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국내 시장에만 머물면 이 파일을 구경만 하게 됩니다. 휴림 로봇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기업을 먼저 살펴볼게요. 휴림 로봇이 뭔지 아세요? 1999년 설립되어 2006년 국내 로봇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고정밀, 산업용 로봇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율주행 AMR, 물류 로봇, 스마트 팩토리 통합 솔루션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어요. 6개 종속회사를 거느린 구조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로봇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 기업, 산업용 로봇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이 역량이 어떻게 글로벌 레버리지로 연결되는지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국내 로봇 기업 중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국내 수요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이중 수익 구조라는 겁니다. 중국 제조업의 자동화 수요와 동남아 신흥 산업의 성장 흐름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에요.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18% 성장했고 영업 손실 폭도 52%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수출이 늘수록 고정비를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레버리지가 확보된 자리에 찾아온 두 번째 키워드, 거점 선점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레퍼런스를 쌓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로봇 구매는 자동차를 고르는 것과 달라요. 공장 라인에 들어가는 순간 몇 년씩 유지 보수와 AS가 필요하거든요. 현지 레퍼런스가 없는 기업은 첫 진입 자체가 어렵고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은 추가 수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과 동남아일까요? 중국은 글로벌 최대 산업용 로봇 소비국이고 동남아는 자동화 투자가 이제 막 본격화되는 블루오션이거든요. 휴림 로봇은 이 두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영업망을 선점한 겁니다. 선점 효과가 쌓이는 구조, 이게 세 번째 키워드, 플랫폼 전환으로 연결됩니다. 플랫폼 전환이란 게 뭔지 아세요? 과거 휴림 로봇은 직교 로봇 중심의 단품 공급 기업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조 자동화 로봇, 로봇 시스템 통합, 자율주행 AMR, TR 이송 로봇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단품을 팔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팔면 고객이 묶이는 구조가 됩니다. 추가 수주와 업그레이드가 반복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회사 이큐셀이 2025 로보월드에서 AMR과 4웨이 셔틀을 첫 공개한 것도 이 전환의 일환입니다. 수치로 더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변화입니다. 수출 비중 40%가 알려진 시점에 외국인 창구를 통해 하루에 290만 주가 넘는 대량 매수세가 유입됐거든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순 테마 순환매가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의 트리거로 수출 확대를 읽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익성 개선 궤도에 올라서는 순간 이 매수 논리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이 구조가 경쟁 우위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로봇 기업이 아닌 휴림 로봇이어야 할까요? 국내 최초 코스닥 상장 로봇 기업이라는 상징성보다 중요한 건 27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제조 실적입니다. 직교 로봇, AMR, 시스템 통합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로봇사가 많지 않거든요. 이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리스크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수익성 문제입니다.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영업손실이 49억 원으로 아직 적자 기조거든요. 수출 확대가 고정비 분산 효과를 낳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기 흑자 전환이 실제로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재무적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 저가 경쟁입니다. 중국은 2025년 산업용 로봇 수출이 48% 넘게 늘면서 수출국으로 전환했어요. K로봇이 공략하는 바로 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며 치고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휴림 로봇이 이 압박을 얼마나 기술력과 레퍼런스로 상쇄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플랫폼 전환과 시스템 통합 역량이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는 방어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글로벌 레버리지는요, 수출 비중 40%와 매출 4배 성장으로 내수 의존 한계를 탈피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거점 선점은요, 중국 동남아 현지 레퍼런스가 새로운 진입 장벽이자 추가 수주의 발판이에요. 플랫폼 전환은요, 단품 공급에서 시스템 통합 솔루션으로의 전환이 고객 잠금 효과와 장기 매출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휴림 로봇 글로벌 레버리지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주시해야 할 변곡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분기 흑자 전환 시점입니다. 수출 확대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이 이 투자 아이디어의 가장 강력한 검증 시점이거든요. 둘째는 동남아 AMR 공급 계약의 구체화입니다. 물류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에서 수주가 이어지면 포트폴리오 전환 스토리가 실물로 확인됩니다. 오늘 휴림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